네, 안녕하세요. 기준입니다. 오늘은 그 부동산 일괄 매각이라고 그러죠. 미분양 그 통매각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분양 절차가 있어요. 아파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그 분양 오픈을 하죠.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고 청약을 받아서 이제 계약, 그 정당 계약일에 계약을 해서 분양이 완료가 되면은 뭐 이제 끝나는 거지만 이게 그 정당 계약일에 좀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청약이 미달이 되고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그 미분양으로 그 분양 마케팅 전략을 좀 변경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분양 오픈한 다음에 보통 한 3개월 이후부터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 뭐 중도금 무이자라든가 뭐 발코니를 무상으로 뭐 지원해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좀 혜택을 줍니다.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이제 분양을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시까지 이제 미분양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준공 후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이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좀 악성 물건이 되는 겁니다. 이 미분양 물건이. 그래서 준공 후부터는 대부분 이제 보통 그 조건들을 대폭 지원을 하죠. 파격적으로 할인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뭐 지원을 하든가 해가지고 이제 그 준공 후 미분양을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1년이라든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있을 경우에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일괄로 이제 이렇게 좀 통매각이라고 그러죠. 그 일괄 매각을 좀 합니다. 근데 보통 이제 뭐 아파트 저기 그 시행사나 그 시공사마다 그러니까는 그 처리 방식이 다른데 뭐 전세를 줘가지고 뭐 전세를 한 번 돌려서 2년 정도 돌리는 경우가 있고 뭐 전세를 2번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은 괜찮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 침체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일괄로 통으로 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인 상품에 대해서 일괄 그 통매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통 조건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은 그 매각 주체는 시공사랑 시행사 기준이고요. 요게 이제 그 일괄 매각이라는 게 보통 알고 있는 NPL하고는 좀 달라요. 약간 NPL은 그 3개월 이상 연체된, 그러니까는 은행이 나간 3개월,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이자가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연체가 된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일괄 매각은 그런 NPL하고는 조금 다르고요. 그냥 뭐 업자들끼리는 NPL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판매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보통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경매하고 좀 다르고요. 그 다음에 허그에서 그 공매를 하는 경우도 있죠. 이런 공매를 한다든가 그 신탁사에서 하는 공매 뭐 이런 것도 거의 일괄 매각의 하나의 일괄 매각 상품에 속합니다. 근데 이제 매각 방법이 좀 달라요.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 온비드 사이트라고 있죠. 온비드의 그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하고 잔금이 우리가 일반 아파트 매매하듯이 그 잔금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. 조건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요런 그 일괄 매각이 아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시공사라든가 그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신탁에서 물론 이제 공매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가 별도로 이런 매입 전문 업체라든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통매각으로 그 매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매각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? 우선 뭐 일시납이랑 매입형이 있는데 우선은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적정 매각가를 산출을 해야 돼요. 보통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제외한 내부적으로 그 자금 회전을 고려해서 매각가를 측정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?
전체 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100세대가 남아있는데 여기 대출이 뭐 한 500억이 있다. 그러면 과연 이 대출, 본인들이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 대출 비용만 가지고 그냥 이 대출 금액만 매각을 할 것이냐, 아니면 이 대출금 외에 별도의 또 일부 수입을 발생할 것이냐, 뭐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좀 자금을 따져야 되고요. 매수인 입장에서는 시장 금액을 반영해서 큰 욕심은 좀 버려야 합니다. 그 무슨 얘기냐면, 내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재판매를 했을 때 과연 그 어느 정도가 남고, 그 다음에 이 그 매도인 입장도 좀 일부 생각해야 되거든요. 매수인이야 당연히 싸게 사면 좋지만 이런 게 좀 너무 싸게 만약에 이렇게 딜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거의 좀 이 뭐라 그러죠? 매도 매수인 간의 적정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예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매도인 입장에서는,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이제 좀 본인들이 내용 결정을 하는데, 이런 거를 너무 매도인 위주의 매각 금액으로만 반영할 경우에는 매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몇 군데 좀 컨설팅을 해줬는데, 보통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한 5군데를 만약에 컨설팅을 하면은 성사되는 게 한 30% 정도밖에 안 돼요. 왜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도 있고 자기들이 얼마 정도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, 이런 금액이 시장가랑 너무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, 매수인하고의 중간에 그 매도 매수인 간의 금액적인 게 좀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정 매각가 산출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조건 협의를 하는데, 매각 조건이라는 거는 일시납이 있고 매입형이 있습니다. 자, 이건 무슨 얘기냐? 일시납은 말 그대로 계약금,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5%, 뭐 5%든 10% 넣고 잔금을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치르는 거예요. 정상적인 우리 저기, 뭐 아파트 살 때, 네, 그런 방법입니다. 대신에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잔금 전까지는 분양이 안 돼요. 예,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그냥 계약금 잔금. 그래서 이런 방법은 그 파는 쪽에서 매도인이 선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대신에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할인율을 좀 높게 측정을 합니다. 예, 그런 경우가 있고,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매수인이 뭐 초기 비용이 좀 높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.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주고 잔금 기간을 보통 최소한 6개월 정도? 네, 6개월에서 1년까지 주십니다. 이건 무슨 얘기냐?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,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물건 자체가 100억짜리다. 거기에 계약금을 일부 주고, 그 매도인에게 납부해야 될 금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계속 분양을 하면서 그 분양 수익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. 예, 왜냐면은 100억에 샀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판매가를 뭐 한 130억에 판다. 그러면 30억이 이 매수인의 그 수입이기 때문에 그만큼 팔면서 이제 그 매도인한테 입금을 하면서 가는 경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물건으로 남겠죠. 본인 수익금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채를 갖고 왔다. 그러면 40채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40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매도인한테 다 들어가는 입금으로 끝날 거고, 나머지 이제 뭐 10채 부분이 그 매수인의 수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매수인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그 선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할인율에 대해서는 적정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좀 최소화되는, 네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매각 조건을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, 일시납은 매도인이 굉장히 선호를 하죠. 왜냐면 잔금이 길어야 3개월이니까 내가 이 미분양 물건이 뭐 한 500억이다. 그러면 500억이 3개월 이내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, 그냥. 만약에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기존에 매수인이 납부했던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겠죠. 예.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매수인 입장에서 담보대출로 잡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가액이라든가 판매가를 잘 적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뭐 이런 부분도 좋은 딜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금 비선호하는 조건입니다. 왜냐면 초기에 그 2,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, 그러니까
앞쪽에 앞에 취득세만큼 금융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. 더 들어가는 거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부터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, 이자 등 비용이 이제 바로 발생을 하는 거죠. 매수인 입장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뭐 할인율이 뭐 30%다.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세금 들어가는 거랑 이자 비용을 더 이렇게 그 할인 비용에 엎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뭐 35%든 40%든 뭐 이런 식으로 추가 할인을 선호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일신학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나 오피스텔, 오피스, 아파트 등 그 매각 물건별로 좀 차등은 있지만 좀 소규모 상품에 대해서 좀 가져가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세대라든가 뭐 50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는 경우, 만약에 뭐 100세대, 200세대 있는 이렇게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매입형입니다. 매입형은 뭐냐면 계약금을 납부한 다음에 잔금 기간까지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분양을 만약에 뭐 100세대 중에 뭐 80세대를 만약에 분양을 했다. 수분양자한테. 물론 그 분양자가 이 판매금은 당연히 매도인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가져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입형 뭐 대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, 일종의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매수인이, 그러니까는 그 매입 업체가 공탁 개념으로 계약금을 넣고 그냥 그 잔금 기간만큼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세대에 대해서 등기를 쳐가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취득세랑 이자 부분이 좀 절감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잔금시까지 분양한 다음에 그 자녀 세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잔금 때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을 못한다. 그렇게 되면은 미전 시 기납부한 계약금이 있죠. 요거를 계약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납부한 계약금과 분양수익금이 있죠. 이 수분양자한테 그 본인들이 매도인과 계약한 금액 외에 조금 더 금액을 붙여서 팔 거거든요. 수분양자한테. 그래서 조금 더 붙여 판 거에 대해서 이득금이 있겠죠. 매수인이 그 이득금까지 다 매도인에게 기속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잔금을 치고 다 주는 거예요.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장치를 걸어서 매입형으로 해서 매각 조건이 이루어진다. 라고 좀 설명드리고요. 이거에 대해서 그 매수인 수익구돈을 잠깐 설명드리면, 이제 요거는 그 매입형일 때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만약에 이제 그 아파트 50세대 미분양이 있다. 요거를 매수인이 세대당 3억에 이제 매도인에게 계약을 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총 매입가는, 매수인의 매입가는 150억이 되겠죠. 여기서 이 매수인이 수분양자에게 세대당 3억 5천에 이제 판매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렇게 되면 총 분양 매출은 그 175억이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매도인에게 150억을 입금을 하고 차액이 25억이 남겠죠. 네, 수분양자한테 전체 판매한 175억에서 그 매입가,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납부하는 150억을 납부를 하면 25억이 이제 매수인의 이익인데, 여기에 이제 지출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. 뭐가 나가냐면 분양 영업팀을 두고 분양을 해야 되니까 뭐 부동산 MGM이라든가 뭐 분양 수수료가 나가고, 여기에 이제 그 준공시에 남아있는 미분양이 없다면 다행인데, 만약에 뭐 한 50개 중에 뭐 10세대가 남았다. 그러면 10세대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이 이후에 전체 완전히 그 판매를 할 때까지 또 이자가 나갈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광고비라든가 일반 기타 비용이 들어가겠죠.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런 경비를 통해서 약 예를 들어서 전체 뭐 10억이 나갔다. 10억 정도의 지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 차액 25억 남은 거에서 10억을 제외를 하면 이 업체의 순수익, 실수익은 15억이 됩니다. 15억. 예. 보통 이 매입가 있죠. 2번. 이 매수인이 매입하는 이 금액의 한 10% 정도. 그러니까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통 한 10% 정도를 본인들이 이득금으로 가져가요. 그래가지고 물건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익금은 좀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자, 이건 무슨 얘기냐? 뭐 세부적으로 좀 얘기 들어가면 복잡한데,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이제 분양 수수료들을 받을 때 뭐 부가세를 포함해 받냐, 뭐 별도로 받냐에 따라서 이 할인율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
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,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상품이죠. 오피스텔이냐 상가에 따라서 그 좀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실수익금이 좀 차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아파트 기준으로 일괄 매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